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인테리어 투시도와 관련하여 랜스케이프를 가르치고 있는 용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 빛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주간신에서부터 야간신까지 어떤 방식으로 빛을 조절하면 좀 더 쉽고 빠르고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는 파일은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흔한 아파트 풍경입니다. 공간은 거실을 비춰주고 있고요. 현재 가구 소스와 재질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소스는 3D 웨어하우스를 사용을 했고 수납장과 큰 가구들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생과 소품들은 랜스케이프의 어셋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재질은 제가 자주 쓰는 앰비언트 CG 사이트에서 직접 만들어서 작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주간신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팅은 기본적인 랜스케이프의 빛 세팅을 가지고 있고요. 선라이트만 제가 따로 벽 쪽에 위치를 시켜놨습니다. 선라이트 위치 관련해서는 여기 뷰 매니지먼트의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조절을 해야 한다는 건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햇빛의 효과를 좀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해당 씬에서 가장 많이 보여지는 벽면에다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최대한 햇빛이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을 위치를 시켜주고요.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배경에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현재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배경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주간의 느낌을 잘 나타내고 구름도 적절하게 깔려있죠. 하지만 저는 좀 더 자연스러운 빛을 원하기 때문에 HDRI 이미지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카이에 있는 스카이박스 메뉴를 쓴다는 거죠. 이곳에다가 제가 미리 다운을 받아 놓은 HDRI 이미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HDRI 이미지가 들어간 상태고요. 보통 한국의 아파트 배경은 또 다른 건물들이 보이는 뷰가 많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써서 건물이 많은 뷰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이쯤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햇빛의 방향과 전체적인 빛의 분위기는 배경의 느낌을 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경이 지금 현재 노을이 좀 지는 느낌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게 되면 설치된 햇빛도 배경에 맞춰서 각도와 빛의 밝기가 변경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빛의 밝기가 전부 다 제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랜스케이프의 빛은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빛이 하나가 강해지게 되면 다른 빛은 밝기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빛의 밝기를 낮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스카이박스에 있는 빛의 밝기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트모스피어에 있는 선 브라이트니스를 낮추도록 할 건데 완전히 낮추지는 않고요. 10% 정도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포그에 해당하는 기능과 그 외 안 쓰는 기능들은 전부 다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 샤프니스는 0%로 되어야지 우리가 좀 더 부드러운 그림자의 경계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 Artificial Light Brightness를 50%로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등장할 햇빛을 보조하는 빛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남겨두는 겁니다. 윈드는 꺼주시면 되고요.
메인으로 가셔서 익스포저를 낮춰주도록 합니다. 저는 보통 10%로 낮추고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렌더링 퀄리티는 울트라로 둘 겁니다. 익스포저가 10%로 낮아지게 되면 햇빛만 남게 되는데 제가 쓰는 방법에는 빛을 조절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스카이에 있는 스카이박스의 브라이트니스를 최대치로 올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최대치로 올리니까 기존에 있던 햇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선 브라이트니스를 올려주는 겁니다. 조금씩 올리시면서 이 선 브라이트니스의 밝기가 바깥에 있는 스카이박스의 밝기와 비슷하게 되는지 맞춰주셔야 합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햇빛을 보조할 스포트라이트 조명판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쓰시는 방법인데 저도 즐겨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선라이트는 절대 혼자서만으로 전체 공간을 밝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명판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할 라인을 그어주고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해 줍니다. 색이나 이런 거는 아직 조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라인을 지워주시고 스포트라이트를 5개 정도 복사를 합니다. 전체를 잡고 Z축 방향으로 5개를 복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6 곱하기 6의 조명판이 만들어질 겁니다. 전체를 잡아서 그룹을 묶어주시고 단축키 B를 눌러서 매테리얼의 솔리드 컬러를 선택을 하시고 햇빛과 가장 가까운 색상을 넣어줍니다. 저는 이 색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이 칠해졌으면 이 조명판을 햇빛처럼 나올 수 있도록 위치를 옮겨주셔야 합니다. 저는 평면 뷰에서 정확하게 이동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퍼스펙티브를 끄고 탑뷰로 갑니다. 그리고 K를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투시한 상태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로테이트를 써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조금씩 멀리 이동을 해서 스포트라이트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레프트나 라이트 뷰로 가셔서 선라이트를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사용해서 진짜 해가 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선으로 각도를 만들어 줍니다. 아직은 빛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각각의 스포트라이트 빛 세기를 조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enscape 오브젝트를 켜주시고 스포트라이트를 클릭한 다음에 밝기를 올려줍니다. 가급적 최대치로 올려주시고요. 빔 앵글도 최대치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현재 빛이 살짝 나오는 듯한 느낌이 보이실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비주얼 세팅에 들어가서 Artificial Light Brightness를 올려주는 겁니다. 올렸을 때 우리가 설치한 햇빛과 조명판의 빛 색상이 맞지 않으면
B를 눌러서 다시 색상을 맞추셔도 좋습니다. 지금은 채도가 너무 강한 것 같으니 이것보다 좀 약한 채도의 색상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좋겠군요. 그리고 조금은 더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햇빛이 비추지 못한 부분까지 이 조명판이 비춰주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패브릭이 너무 반짝이고 있는데 수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을진 형태의 분위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 건 비주얼 세팅에 들어가서 메인에 익스포저 값을 올리는 겁니다. 올리시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밝기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노을진 느낌보다는 좀 더 밝은 그런 주간씬을 원하신다면 익스포저를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나머지 배경과 햇빛의 빛의 세기를 보시면서 너무 밝은 건 아닌지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익스포저 값을 35%로 맞춰놨습니다. 그랬더니 배경과 햇빛이 조금 강해진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스카이 탭에 가서 브라이트니스를 살짝 낮췄고요. 낮추니까 햇빛과 조명판의 세기가 강해진 느낌입니다. 그러면 애트모스피어에 가서 선 브라이트니스를 살짝 줄여주고 아티피셜 라이트 브라이트니스를 조금 줄여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대한 빛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마무리로는 이미지에 들어가서 섀도우를 쭉 빼주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이미지가 완성이 됩니다. 섀도우는 처음에 0%로 되어 있는데 0%더라도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더링의 대비값이 세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섀도우를 낮춰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비가 세지면 전체 공간의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주간씬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간씬의 핵심은 인공광을 쓰지 않고 자연광으로만 분위기를 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럼 야간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미지에 비네트 효과하고 그 밑에 있는 크로매틱 어베레이션 효과가 켜져 있었는데 이 두 개 다 꺼주도록 하고요. 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도 이제 동일한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스카이에 들어가서 브라이트니스를 줄여주시고요. 애트모스피어에 들어가서 선 브라이트니스를 최소로 줄여주시고 아티피셜 라이트 브라이트니스는 50%로 남겨줍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바깥에 있는 조명판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조명판을 꺼주러 가줍니다.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랜드스케이프 오브젝트를 켜주시고 스포트라이트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루미노스 인텐시티를 최소화 시켜줍니다. 지금 보면은 이 부분에 빛이 들어가 있는데 아예 빛을 없는 상태로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장면으로 가서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이드로 찍어주시고요. 랜드스케이프 매트리얼 창을 열어서 확인을 해줍니다. 아직 잘 모르겠는데 싱크로나이즈 뷰도 활성화 시켜주도록 할게요. 안쪽에 무언가 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드를 시켜놓고 이 오브젝트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봐도 밤 분위기가 나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이제 인공광이 나설 차례입니다. 랜드스케이프 오브젝트에는 굉장히 좋은 다양한 빛들이 존재하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릴 빛은 바로 재질로 넣을 수 있는 셀프 일루미네이티드입니다. 이거하고 스포트라이트를 활용해서 밤 분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드등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드등이 여기 있네요. B를 눌러서 스포이드로 찍어주시고 랜드스케이프 매테리얼 에디터를 켜줍니다. 타입이 제네릭으로 들어가 있는데 무드등이 꺼져 있는 상태를 표현한 거고요. 타입을 클릭해서 셀프 일루미네이티드로 바꿔줍니다. 루미넌스가 현재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보통 최대치로 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 뷰에서는 뭔가 적당한 느낌의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저장한 뷰에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강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셀프 일루미네이티드는 빛 중에서도 가장 약한 축에 속합니다. 일단 분위기를 위해서 셀프 일루미네이션에 있는 컬러를 알베도에 있는 컬러와 통일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색상은 아까 저희가 넣었던 그 색깔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건 세기를 최대치로 안 한 것 같네요. 세기는 최대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벽에 붙어 있는 조명도 있습니다. 여기 안쪽에 보면은 광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빛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빛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운라이트에 있는 빛입니다. 그룹으로 쭉 들어가서 스포이드로 광원을 찍어준 후 랜드스케이프 매테리얼로 들어가서 타입을 셀프 일루미네이티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장한 뷰에서 봤을 때 루미넌스가 최대치로 가게 되면 다운라이트 주변으로 빛이 살짝 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니라서
루미넌스를 줄여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8000에서 9000 사이면 좋을 것 같네요. 색상은 다른 무드등과 통일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놓친 게 하나가 있는데 비주얼 세팅에 들어가서 익스포저는 10%로 다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건 셀프 일루미네이티드의 밝기는 애트모스피어에 있는 아티피셜 라이트 브라이트니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메인에 있는 익스포저가 같이 올라갔을 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스포저는 필수로 줄여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엔 다운라이트로 가서 라인을 그어주시고 여기에 앤스케이프 오브젝트를 켜서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색상은 다운라이트의 광원과 비슷한 색상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제가 쓰는 좀 특이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V-Ray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V-Ray에 보시면 렉탱글 라이트에 다이렉셔널리티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참고해서 빛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루미너스 인텐시티는 최대치를 올려주시고요. 빔 앵글은 최소치로 내려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얇아지는데 앤스케이프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빛이 어느 방향으로 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빔 앵글을 올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빛의 범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긴가민가 하면 뷰로 가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의자를 보시면 빛이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비주얼 세팅에 들어가서 애트모스피어에 있는 아티피셜 라이트 브라이트니스를 한번 올려봅니다. 그러면 좀 더 강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얘를 먼저 올리기 전에 다른 다운라이트에도 이 스포트라이트를 복사해 주셔야 합니다. 잠깐 잘라내기를 해준 다음에 다운라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제자리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컴포넌트로 다운라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한번 맞춰 보시고요. 비주얼 세팅에 들어가서 애트모스피어에 들어간 다음에 아티피셜 라이트 브라이트니스로 세기를 한번 조절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얘가 너무 세지면 나머지 셀프 일루미네이티드가 전부 다 줄어들기 때문에 적당히 셀프 일루미네이티드까지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무리로는 메인에 들어가서 익스포저를 올려주는 겁니다. 근데 올리면서 어느 부분이 좀 밝다
싶으면은 다시 그 부분으로 들어가서 조금 줄여주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카이에 있는 브라이트니스도 조금씩 올려줍니다. 배경이 완전히 까맣게 나오는 것보다는 살짝 실루엣이 있는 게 훨씬 더 분위기가 좋게 나올 겁니다. 어느 정도 마쳤으면 나머지 셀프 일루미네이티드도 조금씩 조절을 해줍니다. 아무리 약한 셀프 일루미네이티드라도 굉장히 강하게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절은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마무리로는 비주얼 세팅에 들어가서 이미지에 있는 블룸 값을 조절하면 되는데 일단 이펙트에 있는 모션 블러와 렌즈 플레어는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룸은 20% 이상으로 올려주면 그때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요거를 노려서 한 20%에서 25% 사이로 조절해주면 좀 더 화사한 이미지를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게 야간씬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온 이미지들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앤스케이프를 사용해서 작업을 했고요. 포토샵으로 보정 효과를 조금 넣었습니다. 보시는 건 거실 이미지의 완성본입니다. 추가로 주방에 대한 공간도 작업을 해봤습니다. 역시 주간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줬고요. 주방은 창문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빛을 밝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라이트와 스포트라이트 조명판을 활용해서 그 부분을 해결했죠. 이거는 침실입니다. 침실의 경우에는 커튼과 함께 빛이 들어오는 작업을 했는데 여기는 특별히 스포트라이트 조명판에 세기를 올려서 그림자를 흐리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어냈죠. 이렇게 해서 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